먼저 세 턴의 대사 중 고대신을 불러일으킨 자에 대한 것은 루피가 태양신 니카를 깨웠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함께 원피스에는 고대신의 이름을 가진 병기가 있고 과거의 고대의 병기를 조이보이가 깨웠다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기에 고대병기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세계 정부가 고대병기를 손에 넣어 바다를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원피스 세계관 시간으로 14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생긴 피해자가 고대병기 플루톤의 설계도를 지키려 했던 톰이었죠. 고대병기에 대한 것은 포네그리프에 적혀있기에 그 누구도 알리반무하지만 크로커다일의 대사와 고대병기를 손에 넣어 바다를 지배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했던 세계 정보로 인하여 어느 정도는 알 사람은 아는구나라는 인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 턴의 대사를 통해 세계 정보는 이미 옛날에 고대병기가 깨어났던 것을 본 적이 있기에 고대병기를 두려워했고 그 고대병기를 깨웠던 것은 태양신 니카, 즉 조이보이였던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대사는 어인섬에서의 어떤 대사와 연결이 됩니다. あと少し今度はきっとうまくいく 즉 세턴과 해왕류들의 대사로 인하여 과거에 태양신 니카가 고대병기를 불러 일으킨 적이 있었고 당시는 실패하였으며 그로 인해 조이보이가 어인섬에 사과문을 남겼고 그 의지가 깃든 열매를 먹은 루피 역시 같은 운명에 따라 고대병기를 불러일으키게 될 운명이란 걸 추측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루피가 우라노스인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운명의 흐름과 함께 루피가 태양신 니카이고 고대병기를 지칭하는 것 같은 벽화에는 태양의 마크가 있었기 때문이죠. 해서 이모가 썼던 마더플레임은 우라노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라노스는 고대왕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그헤드에 들어서며 이것은 틀린 것이고 우라노스는 세계 정부의 손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먼저 이번 화 세 턴의 대사로 고대병기를 불러일으킨 것은 태양신 니카라는 것이 첫 번째, 루루시아를 지었던 비행체가 하늘에 떠 있으며 우라노스가 하늘의 신의 이름이라는 것이 두 번째, 정부에 소속되어 있던 베가펑크가 고대왕국과 만들어진 시점이 일치한다던 어떤 기계에 대한 것을 언급했다는 것이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세 턴의 대사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다. 당시 이미 베가펑크의 배신은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은 마더플레임을 칭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베가펑크가 고대의 어떤 기계에 대한 것을 언급했고 고대 문명의 동력에 대한 것을 언급했으며 동력의 구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했기에 마더플랜트는 동력이고 우라노스는 세계 정보에서 먼저 찾아 획득하였으며 움직이지 않는 어떤 기계가 우라노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실험이 바로 루루시아의 소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마더플레임이 동력이고 어떤 기계가 우라노스의 확률이 높은 마지막 이유는 이렇게 되면 상징이란 것이 딱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랍니다. 현재 원피스에서 보여지는 상징을 보면 하늘은 신, 세계 정보와 임무, 즉 지배를 뜻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해적, 자유를 뜻합니다. 이렇게 현 시점에 하늘과 바다, 지배와 자유가 대치하는 지금 바다의 고대병기, 전함 플루톤과 바다의 고대병기, 해왕류를 다루는 인어의 힘, 포세이돈과 하늘의 고대병기, 우라노스가 부딪히는 하늘과 바다의 싸움이라는 완벽한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턴의 대사를 보아 고대병기에 대한 저희 생각을 한 번 더 언급해보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역사를 파헤치려 하는 자는 니코로빈과 베가펑크일 테고 사라진 종족의 피를 잇는 자는 쿠마이겠죠. 이제 사라진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이걸로 티치가 한 발 더 버커니어족일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다는 25년 동안 너무 많은 캐릭터들을 그려왔기에 여자 캐릭터의 얼굴은 머리만 바꾸면 다 쌍둥이고 상체는 크게 그리고 승모는 부각시키고 하체는 개미다리만큼 얇게 그리는 겹치는 캐릭터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형에 대한 것으로 무언가를 추측하는 게 옳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최종장에 들어서고 이제 상황 에피소드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티치 스토리가 진입한 현 시점에 이 종족의 특성은 외형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 이것은 곧 상체는 거대하고 하체는 빈약하고 강한 힘을 가진 바제스를 동료로 데리고 있는 상체는 거대하고 하체는 빈약하며 몸의 영에 비밀을 지니고 있는 검은 수염과 연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지만 떡밥이 한정되어 있는 지금 검은 수염은 수상할 정도로 버커니어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족의 외형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엮일 수 있는 것이 생겼죠. 바로 죽었어야만 하는데 죽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검은 수염의 경우에는 악마의 열매를 2개를 먹었다면 죽었어야 합니다. 쿠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정지의 스위치까지 눌렀고
인격도 제거되었다면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다는 것은 버커니어족의 또 다른 능력이 죽음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메커니즘이 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영혼에 관련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피스 세계관은 영혼이란 게 존재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죠. 해적 장르인 원피스를 판타지스럽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 악마의 열매는 열매가 메인이 아니라 열매에 깃든 영혼이 메인입니다. 의지까지 깃든다는 표현까지 있으니 조금 더 명확하고 빅맘은 영혼을 빼앗아 수명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생명을 줄 수 있으며 브룩 같은 경우 역시 혼 상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은 영혼 밖으로 빼어 유용하게 쓰고 있죠. 그리고 원래라면 애니히스로 비해 버스터콜에서 가루가 되었어야 할 밀짚모자 일당이 메리가 구하러 온 건 역시 넓게 보아 그중 하나로 볼 수 있겠죠. 즉 원피스 세계관에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보이지 않는 영혼이란 것인데요. 이것처럼 열매에 깃든 영혼을 탈취할 수 있는 것, 열매의 능력을 2개나 지니고서도 죽지 않는 것, 쿠마가 죽었어야만 했음에도 죽지 않는 것, 그 능력은 원피스 세계관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영혼에 관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즉 버커니어족의 또 다른 능력은 영혼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마치 드럼을 연상시키는 니카의 심장 소리에 반응했던 것은 이 버스터콜을 벗어나게 해줄 최고의 조커 카드인 고대 로봇이 아니라 늘 니카의 심장 소리에 춤을 추곤 했던 고대 로봇에 깃든 쿠마의 영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현재로서 버커니어족의 또 다른 능력은 검은 수염이 열매를 2개를 먹게 하고 잠을 자지 않게 하는 그의 육체의 비밀에 대한 것을 더 풀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에그헤드의 가장 핫 키워드는 키자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저번 분석하기에서 키자루가 루피를 도와줬을 거라고 98% 확신을 했습니다. 이런 놈이 굳이 루피를 도와줬을까 싶기도 하고 키자루가 과거에 연이 있던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루피가 밥 먹는 다음 장면에 누워있던 키자루가 등을 기대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연출 자체가 키자루가 밥을 줬다는 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람 마음 헷갈리게 밀짚모자의 땅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것조차도 애매한 스탠스 그 자체였는데요. 저번 영상의 댓글들에 카리브를 찾는 분들이 많아 다시 생각을 해보니 키자루가 밥이 어딨는지 알고 빛의 속도로 밥을 가져왔을까 싶기도 하고 키자루는 손이 2개인데 식량의 양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니 무기공장 하나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는 저장 능력, 인어들을 수십 명도 저장할 수 있는 늠름열매의 능력자인 그 녀석이 와노쿠니 때처럼 도와준 것이 아닐까 생각을 바꾸어보며 밥을 준 것이 키자루가 아니라는데 키자루에 지속되고 있는 감정 동요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밀짚모자의 땅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게 되고 이것은 훗날 세계 정부에게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현재 해군의 흐름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앞에서 말했던 하늘과 바다의 싸움의 구도를 해군까지 바다에 끼워 넣으며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답니다. 즉 언젠가는 아카이누도 키자루도 후지토라도 세계 정부를 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며 요즘 내내 마음 아팠던 원피스의 쿠마의 신병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고 보니의 꿈인 쿠마와 함께 수평선을 바라보는 것이 꼭 이루어지길 또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生まれるよ僕たちの王が生まれるよ遠い海でも生まれるね二人の王がまた出会う日をクジラたちも喜んでいるあと少し今度はきっとうまくいく